이번 시간에는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혈액, 빨간색을 띠고 있죠. 빨간색을 띠고 있는 혈액이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혈액이 어떻게 혈액순환이라고 하죠. 그 혈액순환이라는 게 정확히 인체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신체에서 순환이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자체가 수축을 하죠. 강한 힘을 내뿜으면서 수축을 하게 되고, 거기서 피가 나오면서 이제 혈액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첫 시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일단 혈액 순환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좀 조금 문제인데, 사거리로 생각하실 때 교통 사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심장 어디 있죠? 심장 위치를 조금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운데로 잘랐을 때 우리가 왼쪽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데 조금 왼쪽에 쳐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되겠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이 심장의 구조를 알아야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심장 보여드렸죠?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 심장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건데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느 쪽이 좌고 어느 쪽이 우죠? 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왼쪽입니다. 네, 그거는 세로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세로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우가 아니라 좌.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되겠죠? 우가 되겠죠. 그리고 우가 되고 좌가 되고, 이번엔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걸로 나눌게요. 위를 이제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개념이 있는데,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이 네 가지 개념 모두 삼음절로 된 단어인데, 그 끝나는 이름이 어디 위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음절이 달라져요. 위에 있는 걸 방, 그러니까 가로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포함하는 거겠죠. 방, 끝자리가 방으로 끝나고요. 이 밑은 당연히 요것과 이게 해당이 되겠죠. 좌, 우는 그 3음절로 된 그 첫 음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로 시작합니다. 첫 글자가 우, 여기 또 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는 다 똑같습니다. 마음 심자 써서 심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이 방, 아래쪽이 실입니다. 아래쪽은 실로예요. 그래서 나왔죠. 다 방을 붙여줘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 방.
여기는 밑에 쪽이니까 실. 네, 이해가 가셨겠죠? 좌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것들은 전부 좌가, 맨 첫 글자 좌가 붙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우로 첫 글자가 띄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는 전부 마음 심자 들어가고, 마지막 음절은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과 실로 나뉘게 돼서 결국 네 가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서 혈액이 순환을 하는데, 혈액 순환, 여기서 적을까 여기서 적을까, 이쪽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쪽에 설명 드릴게요. 피가 어디서 처음 스타트를 하냐면요, 아까 적어 놓을게요. 좀 짧긴 한데, 처음 스타트는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해요. 그게 좌심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을 통해서, 특별히 대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동맥에다가 대자를 씁니다. 대동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를 대동맥으로 칭하고, 그 시점을, 그 대동맥이라는 건 처음 좌심실에서 혈액이 흐르는 관을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대동맥을 지나서 동맥을 타고 각각이 온몸에 퍼져 있는 동맥으로 가서 그냥 끝이 날까요?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좌심실에서 나오는 피는 산소가 깨끗하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산소 그리고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혈액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이 동맥혈이 동맥을 타고 흘러서 온몸 구석에 있는 모세혈관이라는 곳으로 보내줘요. 뭘 보내주냐? 모세혈관이 그렇습니다. 모세혈관이란 말씀드리면 이렇게 발이 있어요. 발이 좀 이상하죠? 근데 모세혈관은 동맥 같은 경우는 동맥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모세혈관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복잡하고, 컴퓨터 이제 조립 뒷면 전기선 같이 이렇게 막 엉켜 있고, 또 얇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온몸의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손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동맥이나 정맥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동맥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라기보다는 모세혈관은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켜져 있어가지고 다 전달하기가 용이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혈관의 또 다른 특징은 물질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물질 교환은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각 세포들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등을 다시 받아옵니다. 모세혈관이 산소와 영양소를 누구로부터였죠? 동맥혈. 혈액은 혈액인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 동맥혈은 깨끗한 피가 흐르는 깨끗한 피고, 정맥혈은 더러운 피입니다. 그래서 동맥혈은 이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세혈관으로 나눠주고, 그 모세혈관이 산소와 영양소를 각 세포들에게 전달해줘요.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시골 같은데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도심 같은 데는 이제 찾기 쉬워도, 그러니까 도심으로 얘기를 든다면 추석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도심에 사는 친척들 가면 좀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도심에서 벗어나서 시골이고 외진 곳이면 좀 멀게 저희가 좀 수고스럽게 좀 가야죠. 근데 모세혈관이 그런 데 가는 게 적합하죠. 다 온몸 곳곳에 퍼져 있고 가느다랗고 얇고 거미줄같이 엉켜 있다 보니까 각 세포들에 다 이렇게 엉겨 붙어 있어요. 다 주려고. 그래서 지금 모세혈관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그 다음에 산소들이 이제 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도 우리가 배변을 보듯이 얘네들은 이제 이산화탄소 그리고 노폐물 등을 다시 모세혈관한테 보내줘요. 그럼 모세혈관이 이걸 또 받습니다. 정말 착한 애죠. 좋은 건 주고 나쁜 거는 받아.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그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정맥은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정맥을 타고 가요. 여기서 특징은 모세혈관, 정맥과 동맥의 차이. 동맥은 그 온몸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혈관도 두껍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맥 같은 경우에는 다 흘렀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느려질 수밖에 없고, 중력뿐만이 아니라 수축했던 그런 것들이 힘이 떨어졌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까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힘이 딸려서 역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디서 혈액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막 정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게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판막이라고 합니다. 이 판막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 대부분 있고요. 동맥엔 없지만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에 없고 정맥이 있는 이유는 정맥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거꾸로 흐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중력의 영향도 있고, 이제 혈관 수축했던 힘이 떨어지니까. 이해되셨겠죠? 판막이 있어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정맥, 동맥, 대동맥에서 동맥으로 또 동맥으로 이동을 해요. 혈액들이 막 이렇게 모든 온몸으로 다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각 온몸 구석구석에 이제 퍼져 있는 모세혈관들한테 세포들에게 먹이 줄 수 있는 것, 산소, 영양소를 뿌리고, 모세혈관은 그것들을 이제 물질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산소와 영양소를 주면서. 그리고 세포들이 똥 쌌어요. 네, 노폐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을 보내줘서 그것들을 다시 보내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보내주고 그것들을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힘들겠죠. 아까 동맥은 말씀드렸는데 정맥은 혈관의 벽이 얇습니다. 그리고 탄력성도 떨어져요. 아까 이해 가시죠? 더러워진 피고 힘이 약해요. 굳이 강한 피로가 탄력성이 뛰어나거나 혹은 혈관의 벽이 두텁을 수가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좌심실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돌아올 때는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러워진 피가요. 그런데 이제 우심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정맥을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우심방과 연결이 되는 대정맥을 통해서 더러워진 피가 저쪽에 도달하게 돼요. 이 더러워진 피들이 우심방에 있다가 바로 밑에 있는 우심실로 옮겨져요. 우리가 말하는 혈액순환 중에 체순환, 몸체자 써서 체순환입니다. 이게 하나의 루트고요. 그 다음에 폐순환을 설명드릴게요. 폐순환은 여기서 바로 우심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폐는 이쪽에 있겠죠?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심방에 있는 피가 우심실에 있던 게 폐 쪽으로 폐로 가고 그 폐에 있는 폐에도 모세혈관이 있어요. 폐가 해주는 게 아니라 폐에 있는 모세혈관이 더러워진 피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피를 받고 폐로 가는 혈관인데요. 이번엔 거꾸로예요. 더러워진 피라면 아까는 정맥이었고 깨끗한 혈액이 흐르는 거는 동맥이었죠.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러워진 피가 폐 쪽으로 가는 혈관의 이름을 폐동맥입니다. 이거 쪽 폐순환을 할 때는 거꾸로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폐동맥을 통해서 폐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옮겨지고 그 더러워진 피들이 깨끗하고 산소가 깨끗해요. 깨끗하게 돼서 어디로 가요? 우심실에서 폐로 갔다면 이번엔 폐에서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깨끗해진 피가 심장 좌심방으로 가는데 이 심장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그 혈관의 이름을 우리는 폐동맥이 아니고 폐정맥입니다. 그래서 좌심방으로 깨끗해진 피가 들어와서 그러면 좌심방은 깨끗해진 피가 들어왔죠. 다시 좌심실로. 이게 다시 좌심실에서 깨끗해졌으니까. 그리고 영양소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순환계에서 다루진 않았는데요. 다른 이제 소화기라든가 혹은 호흡계 이런 쪽에서 이제 산소가 깨끗해진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순환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를 일부로 본다면 폐순환 그리고 이 체순환과 폐순환 뭐라고 할까요? 온몸 순환입니다. 체순환과 폐순환을 합쳐서 우리는 온몸 순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따로따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틀을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